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 이제 6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6편의 이제 주제로는 왜 하필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가?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민주주의가 토대가 돼야 국가의 번영이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든 뒷받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H1B 비자가 있다 그랬죠. 이 지니어스 비자라 그래요. 천재 비자라 그럽니다. 그 수학과 기초과 공학 분야의 전 세계 천재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와 제2조가 1조가 표현의 자유, 2조가 무장할 권리라 그랬죠. 1조가 표현의 자유가 권력 비판, 권력 분립의 전제라면 무장할 권리는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가 착취와 수탈의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보다 번영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실패했지만 남한의 토지개혁은 나름대로 대성공을 거뒀죠. 그 장기판에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초한전 아시죠? 한고조 유방이 이 대표적으로 인후관용의 리더십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초나라, 초평양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에 굉장히 포악한 성정을 가졌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이렇게 인후관용의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과 국가 아래에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밀려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주가 자기 자신만 똑똑하고 남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런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왜 이렇게 착취와 수탈에 이런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보다 번영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한국과 북한을 보면 알겠지만 한계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난 후 소련은 이제 집단 농장을 도입하거든요. 공산주의 토대에 맞게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농장을 도입하는데 곡물 수확량이 대참사를 거둡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생산량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고양이 된 인간들이 이렇게 집단 농장을 경영을 했지만 곡물 수확량이 참사를 거두고 우크라이나 기근까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흑토지대예요. 그죠?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크라이나에서도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네프라는 신경제정책을 도입하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은 소련의 집단 농장의 농업 생산량이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제정책을 도입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개인의 사유지에서 일정 부분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사유지에서 재배한 농업 생산량이 소련 전체 농업 생산량의 90%를 차지했다. 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해가지고 집단 농장으로 경영을 하고 배급을 해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토지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합니다. 인간은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남한의 토지개혁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을 처음 입안한 사람이 미군정과 함께 들어온 울프 라데진스키라는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 볼셰비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미군정에 토지개혁을 입안을 했는데 제도의 큰 틀은 소장농들에게 이제 그 지주들한테 유상몰수를 하고 그 보상을 해주고 유상몰수를 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이제 유상 분배를 했는데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15년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땅을 소작인이 갖게 해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작인들이 지주들한테 그 수확량의 한 75%를 갖다 바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이거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확량의 30%를 납부를 하고 5년간만 이렇게 납부하면 토지 소유권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 소설 태백산맥, 그 80년대 운동권의 필독서였던 주사파 NL 운동권의 필독서였던 태백산맥에 보면 소장농 문서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김범우와 문서방의 대화. 이 김범우는 아버지 김사용이 전라도 지주였는데
그 아들입니다. 좀 신식 교육을 받은 인텔리겐자인데 소작인 문서방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라도에 북한식의 그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자, 김본무가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서방에게 이제 국가에서 10마지기의 땅을 주고 그 땅에서 그 논에서 이제 수확한 쌀을 나라에 전부 다 내놓고 배급을 타먹는 건 어떻겠소? 라고 하니까 문서방이 지가 지은 농사 지가 간수하는 맛으로 농사를 짓는데 뭔 배급을 타먹으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본무가 그럼 이건 어떠냐?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집단 농장이죠. 그죠? 정해진 배급을 타먹는 거 말이에요. 이건 더 악화됐죠. 그래서 문서방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땅에 그놈의 농사 잘도 되겠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국가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인재들을 미국에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가 되는 유럽의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자,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스페인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일 높던데 28%를 납부해야 돼요. 소득의 2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뭐 일정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겠지만 어쨌든 28%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금까지 더해지면 매월 소득의 60%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옛날에 어떤 독일 영화를 보니까 독일의 30대 젊은 변호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대요. 자,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개업하자마자 메르세데스 정도는 중고차로도 살 수 있는데 독일의 30대 변호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싸웠던 나치 독일, 전체주의 일본, 공산주의 소련 다 역사 교과서에 추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일수록 기업의 이익 성장률도 높다 그랬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측편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인 민주적인 기업들입니다. 다 아는 기업들이죠. IBM, 월마트, 듀퐁, 펩시 다 아는 기업들인데 오른쪽에 독재적인 기업들은 알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왼쪽의 기업들이 오른쪽의 기업들보다 민주적인 기업들이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8%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1B 천재 비자 이야기, 세계 천재들을 빨아들이는 미국, 이 미치오 카쿠라는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 H1B 비자가 지니어스 비자라고 해요. 지니어스 비자. 이런 H1B 비자로 미국에 유학 오는 유럽, 중국, 인도의 대학원생들이 없으면 미국의 대학원의 연구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1조 2조 표현의 자유와 무장할 권리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의 자유와 관해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인데 1997년 영화네요. 우디 해럴슨이죠. 자, 레리 플린트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잡지를 만드는 허슬러의 편집장입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이런 레리 플랜트의 허슬러 잡지에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약간 10분이 지나가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